네, 안녕하십니까. 관용입니다. 자, 동아시아사 5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월 8일 학력평가 1등급은 몇 점이냐? 현재 대성 마임에게 올라온 것에 따르면은 47점, 3점짜리 하나 정도 틀리면 이제 1등급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격차가 뭐 그냥 공부 안 한 격차죠.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두 바퀴 정도 돌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나 이제 1등급 비슷하게 나왔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그 밑에 등급으로 나왔겠죠. 자, 우선 많이 틀렸던 문제를 보면은요, 20번 문제, 16번 문제, 18번 문제가 40%를 넘긴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40% 넘긴 문제가 5문제 이상이 아닌다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요 문제였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그래요, 동아시아사는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것과 이것 사이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매우 잘 나오고, 1945년 이후에는 웬만하면 연도 외워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닉슨의 중국 방문 이야기고요. 요거는 이제 한중수교 이야기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 맞추는 문제가 20번 문제였고, 많이 틀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일단 맨 끝에 있는 단원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겠죠, 일단은요. 자, 다음 16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밑줄친 이 회의는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읽어보면은 워싱턴 군축회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워싱턴 군축회의의 내용을 찾는, 사실은 뭐 한 바퀴 돌았으면, 한 바퀴 돌면서 복습 잘했으면 그냥 뭐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많이 틀렸다는 건 아직도 육모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제대로 못 돌린 학생들이 이만큼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다 돌리겠죠. 그래서 점점 이런 문제는 오답률 베스트에서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8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이 혁명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야? 라 하여서 우창, 뭐 중화민국 수립, 뭐 이런 용어들에서 1911년에 신해 혁명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화민국 수립은 이제 그 다음이었던 1912년 1월 1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중국은 태양력이 실시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염두에 두면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해 혁명, 요게 이제 순서가 광서신정 다음이니까 광서신정을 상징하는 그죠, 흠정헌법 대관 반포. 그 다음이 시험 정답이라 할 수가 있죠. 자, 한번 많이 틀린 오답률 베스트 세 문제 한번 미리 봤고요. 전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토기는 어디야? 토기는 뭐야? 라고 하는 건데,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라고 하니까 간단하죠? 예, 빗살무늬 토기를 찾으면 됩니다. 1번은 돼지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창장강 하류에 있는 허무도 토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 얼굴과 물고기 모양을 한 무늬가 있는 채도가 있습니다. 시안의 빰뽀 문화 유적지에서 발견된 양서 문화와 관련된 채도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은 이제 뭐예요? 그죠? 불꽃 모양의 토기로서 새끼줄 무늬의 조문 문화가 더욱더 발전한 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랴오강 쪽의 홍산 문화의 기양 무늬의 토기로서 양쪽에 다 뚫려 있죠. 위와 아래가 다 뚫린 토기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담는 게 아니라 재사용 토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힌트가 항상 있어요. 육국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해. 처음으로 황제라고 칭해 라고 하는 말에서 처음 시자, 시황제죠. 진시황제고, 이번 군만두 문화도 통일했죠. 이사, 분서개교, 군현제의 전국화. 전국을 36개군으로 나누었죠. 만리장성, 도량령 통일, 문자 통일, 소전체, 그리고 화폐 통일, 발량전, 도로와 수레바퀴폭 통일도 했던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을 멸망시켰다 한 무제죠. 팔기제를 시행하였다. 이건 이제 후금의 누르하치가 실시한 거죠. 호라즘을 정복했다. 징기스칸과 관련된 이야기고, 사고전서, 청해 걸룡제이죠. 분서갱유를 단행했다가 진시황제와 관련된 이야기. 정답 5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국가의 통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힌트가 국학이죠. 국학이라는 용어와 독서 산풍가라고 하는 두 가지 힌트에서 신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찾기이고요. 골품제죠. 신라하면 골품제, 징골, 육도품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다루가치는 그죠, 몽골 제국과 원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신기관, 뭐 태정관 이런 용어는 다유율령 때 만들어졌던 이관팔성의 이관 중에 하나로서 일본 이야기죠. 남명간제와 북명간제, 거란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심의하는 문화성을 두었다. 그래서 삼성을 꼭 외워야 됩니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을 꼭 외워야 되는 당의 삼성육부죠. 물론 삼성육부를 처음 만든 건 수이지만 구체적인 문제는 다 당 문제로 알고 풀면 돼요. 정답은 1번.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국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토본의 송첸칸포가 보낸 사신을 황제가 접견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황제는 문성공주를 토본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 힌트에서 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는 당태종이죠. 그 정관의치, 율령격식을 완성시켰던 그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 찾기예요. 서하를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구조 몽골 제국 징기스칸의 업적이죠. 그의 이제 사후 직후에 이제 멸망했고 서하가요. 외의 노고광에게 금인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후한 광무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 당고종 이야기죠. 뭐 당태종과 당고종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 우리 저기 동아시아사는요. 전홍다오의 활약으로 몽골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대월에 대한 이야기죠. 대무역을 허가하는 주인장을 발급했다. 에도마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에도마부 초기에 당하는 이야기죠. 주인장 무역 나오면요. 정답은 3번. 자, 5번입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못 끝났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몽골 제국. 또 이제 쿠빌라이 칸은 원을 또 수립한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의 칸이자 원의 황제라 할 수가 있는 것이 쿠빌라이 칸이죠. 1번 교초를 발행했다. 몽골 제국 또는 원 맞는 말이고요. 남비엣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은 한 무제이죠. 지정훈제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청이죠. 청인데 이제 17세기 때 청은 명말과 마찬가지로 일조 편법이고 18세기 초부터 지정훈제죠. 송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다. 거란국 요구요. 516국 시대에 분열을 수습하였다. 이건 송에 대한 이야기죠. 자, 정답은 1번.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이 막부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 막부 시기래요. 그러니까 막부니까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이죠. 가마쿠라 막부이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을 묻는 거죠. 원이나 고려 후기를 묻는 거고, 무로마치 막부면 물론 이제 무로마치 막부는 이제 원말에 이미 탄생을 하지만은 주로 이제 명과 조선을 묻는 문제이고, 에도 막부가 나오면 이제 청나라 뭐 조선 후기를 묻는 문제인데요. 쭉 보면은 어떤 용어가 있냐면 우키호에 조니문화라고 하는 용어에서 가무에 중에서 에도 막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에도 막부일 때는 청해조죠. 물론 이제 에도 막부는 이제 초반에 이제 명 말부터 시작하지만 여간 뭐 대충 청해조 묻는 문제입니다. 청나라, 에도마포, 조선 후기를 묻는 문제이죠. 1번 한국 판소리가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고요. 제왕 운기가 저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 간석기 때 삼국 유사와 함께 제왕 운기는 원 간석기 때 만들어졌던, 삼국 사기는 안 그래요, 여러분. 삼국 사기는 12세기 후반 금남송 시대 때의 고려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성리대전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건 15세기 초 그 영락제 때 만들어진 거고요. 윙강대불 하면 북이죠. 5세기 북이고, 호르사 옥천모탑 하면 6세기 말 7세기 초에 쇼토쿠 태자로 상징되는 아스카 문화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쭉 보면은 이제 견당사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견당사 하면 이제 7, 8, 9죠. 7, 8, 9세기이고 적산 법화원 장보고 세력의 도움을 받아라고 하는 용어에서 9세기 때의 엔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세기 엔닌을 찾는 거예요. 대당서역기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7세기 현장이죠. 도다이사를 창건했다. 8세기 나라시대이고요. 고년만국전도를 제작했다. 17세기 초 명말의 마테오 리치죠.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6세기 말 아스카 문화와 관련된 해자가 되겠습니다. 입당구법 술랭기를 저술하였다가 바로 9세기 때 엔닌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5번.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러양으로 천도한 효문제, 선비족의 복식을 금지했다. 끝났네요. 5세기 북이의 한화 정책, 호한 융합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북이 찾는 게 아니라 이 왕조 시기니까, 물론 뭐 북이는 이제 언제부터 있었냐면 5, 16국 후반부라 할 수가 있는 4세기 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6세기 초까지 있죠. 꽤 깁니다, 북위가요. 그래서 북위 시절 때 그 남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동진도 있고요. 예, 송도 있고요. 제도 있고요. 심지어는 6세기까지 걸쳐져 있으니까 양도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5세기 때 북위를 묻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북위 나오면 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이 당시에 누구였다? 고구려 장수왕. 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기죠. 또 장수왕하면 남북조 외교죠. 여진족이 금을 공국했다 라고 하는 것은 12세기 초의 일이죠. 1115년.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10세기 5대 십국 시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고려가 강동역주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란의 1차 침략 때 서희의 말발로 해결된 것으로서 11세기 약자 서강전현이 귀화당을 기억하면 되고요. 정확한 세기로 하면 이제 10세기 말에 있었던 일이죠. 외가 백강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7세기 때 있었던 일이고요. 고구려가 남북조와 조공 채봉 관계를 맺었던, 그렇죠, 북이랑 또 송제랑 했고, 심지어는 뭐 6세기 때도 남북조 외교를 했던 것이 바로 고구려가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었습니다. 자, 9번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외적이 쳐들어왔대요 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명군과 연합하여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북상한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장에서 임진왜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약자 알아두시고, 곽재우의 한진, 이건 동아시아 약자가 아니라 한국사 약자. 일단 유명한 의병장 곽재우는 외워야 돼요. 또 이제 3대 대첩, 임진왜란 3대 대첩 하면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지금 보고 있는 권율의 행주 대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 찾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임진왜란의 영향. 조선에서 삼포회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은 이제 1592년 16세기 말에 있었던 사건이고, 삼포회란은 16세기 초에 일어난 사건이죠. 명에서 토목해변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15세기 딱 중간이죠. 1449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베트남에서 대월 사기가 편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3세기 후반 쿠빌라이 칸 시즌 때 만들어졌던 게 바로 대월 사기이죠. 전왕조 때 일이고요. 일본에서 도자기 문화가 발달했죠. 왜냐하면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도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도공이 이삼평이고요. 일본에선 카마쿠라 압보가 쇠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13세기 후반 여몽연합군의 침략과 그걸 격퇴한 이후부터 쇠퇴 일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13세기 후반 14세기 때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정답은 이래서 4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게 포인트죠. 영국의 청의 아편 단속 강화를 빌미로 일으킨 전쟁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거 임칙서의 그 광저우에서의 아편 소각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편 전쟁이죠. 그럼 결국 이 조약은 난징 조약이죠. 그래서 난징 조약 찾기 문제입니다. 자, 1번 홍콩 화랑이 명시되었다. 그렇습니다. 난징 조약이죠. 미국의 중재로 조인되었다. 대표적으로는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있습니다. 삼국 간섭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에 대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 간섭이죠. 그래서 결국 랴오동 반도를 토하게 되죠. 그리스트교 포교의 자유가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아편전쟁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텐진, 베이징 조약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이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아당 운동 진압 뒤에 있었던 신축 조약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1번. 11번. 가유학사상의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서원은 주의가 집대성한 이것을 고려에 소개한 안양을 기리구에서 건립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백운동 서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것이 포인트죠. 주자가 집대성한 책. 그럼 뭐예요? 그죠? 논어집주, 맹자집주, 대학장구, 중용장구. 바로 사서집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집주와 관련된 거니까 성리학을 찾으면 돼요. 한국에서는 문적원이 설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발해와 관련된 것인데, 이건 뭐 성리학 탄생 전이죠. 다음에 이제 문적원은 일종의 그 서적과 관련된 거죠. 서적할 때 적자, 글 문자이고요. 제자백가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춘추 영구시대 때 공자, 맹자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오경정의가 편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 때 있었던 건데, 이때 오경은 이제 훈과학과 관련된 거죠. 성리학 탄생 전이죠. 성리학은 성리학은 북송 시기 때 이제 탄생을 해서 남송 시기 때 12세기 후반 주자가 완성을 합니다. 달가개신이 단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7세기 때 일입니다. 견당사와 관련된 거죠. 사서오경 외운이 저술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바로 후지와라 세이카라고 하는 성리학자가
강항에 또 이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서 사서오경 외운이 이제 저술되죠. 정답은 5번. 1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입니다. 이화 및 황사는 조선으로부터 회치법이 도입되면서 이것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이 가는 뭐다? 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 찾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중국의 비단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그렇습니다. 중국 애들이 이제 은에 환장하죠. 명청 시기 때요. 그래서 16세기부터 해서 18세기 때까지 무슨 길이 있었냐면 조선 루트를 통한 은의 길이 있었습니다. 외관을 통해 일본에 수출한 중요 상품이었다. 우리는 이제 그죠, 일본산 은을 수입해서 중국산 비단을 구입하는데 쓰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일본에 수출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죠, 인삼이죠. 일조 편법에서 그죠, 세금 납부에 이용되었다. 지정은제도 마찬가지죠. 일조 편법과 지정은제 둘 다 해당되는 것이 은이고요. 일본이 송으로부터 대량을 수입한, 즉 헤이안 시대와 카마쿠라 납부 때 송과 원으로부터 수입한 것은 동전이죠. 동은 구리동자죠. 정답은 이래서 기억과 디귿 2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도시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윤봉길 의사의 훈코공 의거라고 하는 용어에서 가에 들어갈 용어는 상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하이 찾기예요. 대지마가 조성되었다. 나가사키죠. 아주화치네가 설립되었다. 도쿄죠. 경사대학당, 뭐 경사동문관, 경사대학당, 경극 전부 다 베이징 이야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예, 상하이죠. 상하이 이제 프랑스 쪽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처음에 청일전쟁에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던 곳은 시모노세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4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 오상계가 천하 사람들에게 알리노라. 이자성의 난으로 혼란한 틈을 타 얘가 이 왕조가 베이징을 점령했다. 나는 이자성을 몰아내기 위해 저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오상계가 누구랑 협조했어요? 그죠? 청과 청의 순치제와 협조해서 사나이관을 결국 넘기고 베이징에 입성하게 만들면서 번을 또 차지하게 된 거죠. 나중에 그게 이제 3번이죠. 지금 이건 결국 뭐예요? 그죠? 3번의 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가에 들어갈 용어는 청왕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찾기예요. 남성을 멸망시켰다. 이거는 이제 원, 세조, 쿠빌라이 칸에 대한 이야기고요. 천계령을 시행하였다. 청이죠. 별무반을 조직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 윤관이고요.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영락제랑 깊은 연관이 있고요. 자연왕과 우연왕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흉노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2번. 자, 15번. 미추친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파리 평화협정 체결 50주년을 기념하여 발행하였다.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힌트에서 2차 베트남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2차 베트남 전쟁이고요. 미군을 중심으로 보면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참여했던 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베트남 전쟁을 찾아봐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한국군이 참전했다. 이게 정답이죠. 만주국이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만주사변이고요.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이죠. 신헌법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미군정의 영향이죠. GHQ 정책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국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된 것은 국공내전의 패배에서이죠. 정답은 1번. 자, 밑줄 친 이회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회의는 뭘까요? 라고 하는 거고요. 힌트가 이런 거죠. 영일동맹의 폐기, 열강의 해군군비 축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힌트에서 워싱턴 군축회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군축회의는 두 가지 때문에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일단 군축회의가 있죠. 이 군축회의에 이제 참여했던 게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인 거고요. 또 워싱턴 군축회의는 두 번째가 뭐냐, 중국 문제였어요. 중국 문제. 이 중국 문제 때문에 이제 일본도 있지만은 중국도 참여했던 게 바로 이 워싱턴 군축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문제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뭐가 해결이 되냐. 그렇죠. 산동반도 이권을 중국의 반환을 결정하게 되는 게 바로 워싱턴 군축회의에서의 중국 문제에 관련된 회의인 거죠. 일본의 주권 회복을 명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 거고요. 오사운동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파리 강화회의 결과에 대한 불만이죠.
다음에 산둥반도의 이권이 중국에 반항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워싱턴 군축회의의 결정사항인 거고요. 베트남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 실시가 합의가 된 것은 이건 1차 베트남 전쟁의 종결과 관련된 제네바 회의죠. 일본이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섬을 차지하는 계기가 된 것은 러일 전쟁의 러일 전쟁의 결과물이라 할 수가 있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인 거죠. 정답은 3번. 1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루고우 차오. 네. 루고우 차오. 루따오가 나오면 만주사변. 루고우 차오가 나오면 중일 전쟁의 발발이죠. 또 난징 함락. 중국 국민당 정부는 충칭으로 가서 존버했어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다시 한번 1937년에서 45년에 있었던 중일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일전쟁 찾아봐. 홍위병, 문화대혁명이죠. 신문화운동의 배경은 위안스카이 등의 이제 공화정 정신 훼손이죠. 황제가 되려고 했던 제재운동 따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은 직선제 개헌이고요. 에치슨 라인은 요 다음에 6.25 전쟁의 발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또 포인트고요. 중일 전쟁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다. 요게 이제 관련된 제시문과 맞는 선지가 되죠. 정답은 5번.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진 이 혁명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우창봉기. 신해혁명이죠. 그리고 이 신해혁명의 결과 1912년 1월 1일 중화민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신해혁명을 찾아봐 라고 하는 거고요. 중국 근대자 순서는 아나 태양, 변의, 신신 이렇게 돼요. 아편전쟁과 난징조약, 태평천국운동, 아나, 태, 양, 양무운동, 변법자가운동, 의하다운동, 그리고 광서신정, 그리고 이제 신해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자, 19번 밑줄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금릉기기국이라고 하는 말이 포인트죠.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면서 서양식 무기 불성을 실감한 이용장은 이 운동을 주도라고 하는 이것에서 양무운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양무운동은 1861년부터 1894년까지 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기간에 일본에서는 막부타도 운동, 메이지유신, 메이지 신정부의 개혁이 있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죠, 강화도 조약, 그리고 이모군란, 갑신정변 같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게 양무운동 또 기간에 있었던 일도 충분히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왕조 타도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태평천국 운동과 신해혁명이고요. 중체 소용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가 양무운동이죠. 입헌군주제의 수립을 지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법자가 운동이나 광서신정의 흠정어법 대강 같은 것이고요. 윌슨이 제기한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은 것은 3.1운동이고요. 일본을 비롯한 8개국 연합군에 의해 진압이 된 것은 의하단 운동이죠. 정답은 2번. 자, 20번 문제. 가나 시기사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대요 라고 하는 문장에서 1972년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하이에서 저 원라이와 함께 미중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때 타이완과 국교가 단절되고 중국과 수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1979년의 일이죠. 한국과 중국이 상호 정부 승인 외교관계 수립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한중수교 1992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태평양 전쟁 중이라는 정도 알면 되고요.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1965년이죠. 타이완이 일본과 국교를 회복했다. 6.25 전쟁 중이라는 정도 알면 되고요. 6.25 전쟁 연도는 알고 1950년부터 1953년이죠. 도이머이 정책이 추진되었다. 1986년 이후죠. 극동국제군사재판이 개최되었다. 1946년에 천황인간선언,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도쿄재판, 그다음에 신헌법 제정이 모두 1946년에 있었던 일이 됩니다. 정답은 이래서 4번. 육모, 육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모, 육모는 N수생들도 다 봅니다. 드디어 진정한 대결이 시작된다. 열심히 또 준비하시면 되겠죠? 안녕!